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어떤 상담을 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의사의 질병 진단과 파산 변호사의 채무 진단의 경로를 한번 일반인들이 변호사를 사회의 의사라는 비유가 있었죠. 옛날 이시훈 민사소송법에. 그래서 이제 한번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의사한테 가죠. 동네 병원에 갑니다. 문진. 그래서 의사는 문진하고 청진.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죠. 환자한테 이제 뭐 아픈 데를 직접 관찰을 하거나 오감을 동원해서 만져도 보고, 그쵸? 냄새도 맡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질문도 하죠. 고통의 증상, 열, 기침, 감기, 가래, 통증, 상처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부에 청진기도 대보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이제 파악한 다음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을 하죠. 이게 단순 감기인지 뭐 바이러스성 염증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십견인지 아니면 이제 어깨가 완전히 돌아가는 무슨 다른 회전근 뭐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의사분이 전문가로서 판단을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약을 처방을 해줘. 그 다음에 뭐 주사를 놓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보기에는 좀 약간 중병인 것 같다. 좀 더 심층적인 그 처방이 필요하다. 심층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할 때는 2차, 3차 기관으로 안내죠. 뭐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병상이 있는 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대학병원. 그러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써준 걸 갖고 만약에 대학병원을 갔다. 뭐 강남 성모병원, 신촌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서울대학병원, 뭐 고려대 구로병원, 강남 삼성병원 이런 데를 가죠. 그럼 가면 이제 뭐 CT 촬영 같은 걸 하죠.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복부 CT다. 그럼 깊숙이 봅니다. 뭐가 뭐 암인지 아니면 무슨 그냥 종양인지 뭐 복강경 같은 거, 그쵸? 뭐 여기 우리가 뭐 제가 장비를 잘 몰라서 쭉 있지만 우리 뭐 엑스레이 같은 거는 이제 사실 이런 데서 찍죠. 사실은. 하여튼 뭐 엑스레이 뭐 이런 그 정형외과 질환은 엑스레이 같은 거 많이 찍죠. 그 다음에 이제 CT 촬영, 그쵸?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뭐 복강경 시술 같은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MRI, 뭐 자기공명 영상 촬영인가요? 뭐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MRI 큰 통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전신 암 촬영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을 떼어내서 뭐 피 검사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오줌을 뭐 2리터 뽑아갖고 신장 같은 거, 우리가 콩팥 같은 거 검사할 때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주말에 오줌을 2리터를 갖다가 큰 그 봉지에다가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새벽에 가요. 아침에. 그 정도로 뭐 오줌을 엄청 뭅니다. 신장 같은 거를 이렇게 판정을 하려면. 하여튼 그 각 과별로, 그쵸? 그 장비에 맞게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촬영을 합니다.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그렇다고 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좁쌀 같은 무슨 종양이 있으면 그게 뭐 암으로 전이하려는지 아닌지를 또 봐야 된다. 그래서 뭐 6개월마다 가고, 그 다음에 뭐 심장 같은 경우는 스텐트 수술을 한 다음에는 뭐 6개월마다 가서 약 타고 또 뭐 혈압 재고, 그쵸? 계속 또 가야 됩니다. 그냥 끝나는 게 없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준에 맞는 이거 수술해야 된다. 직접 수술하거나 아니면 지켜봐야 되는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오진 사례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는 다발성 건초염과 결핵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발목이 아파요.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동네 정형외과에 갔어요. 그랬더니 뭐 뼈주사라고 시원한 주사를 놔주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계속 안 낫는 거예요. 거기에
주사도 이제 스테로이드인가요? 스테로이드. 그래도 뭐 금방 한 며칠 안 가죠. 돈만 비싸고. 약간 이제 정형외과에서 아예 큰 병원 가보라. 그래서 무슨 뭐 대학병원급에 갔어요. 이제 거기서 다발성 건초염이라고 이제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종의 정형외과 질환이에요. 그래서 수술을 계속 했는데, 수술을 뭐 입원도 하고 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계속 몸이 계속 아파요. 안 나요. 아무리 뭐 수술도 한 것 같은데 안 나. 근데 최종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결핵으로 밝혀졌어요. 이게 무슨 뭐 그때 논문 같은 거 제가 잘 몰라서, 이거는 변호사가 의료과학소송 같은 경우는 간호사 내지 뭐 레지던트 친구들한테 이제 돈 주고 번역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지식을 좀 뭐 해서 막 소송을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그게 결핵이었던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발목에 있는 그걸 보고 결핵으로 판정을 했어야 돼요. 이건 결핵입니다. 근데 그 확률이 3%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대부분은 되게 상당히 실수할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저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때 이제 뭐 일부 이겼어요. 승소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근데 장애 진단이 별로 안 나와서 이렇듯 뭐 그 당시에 큰 병원에서도 오지는 하죠. 그렇죠? 오지는 합니다. 이 의사의 어떤 특징은, 의료의 특징은 진단 장비를 병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병원이 보유하고 있죠. 자가 진단이 쉽지 않죠. 내가 집에서 목이 아프고 뭐 인후통이 있어요.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인후통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인지 시급하죠. 그래서 집에 가서 약을 먹고 한 3번 먹으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사무실에 그 18도 에어컨 있잖아요. 하루 종일 틀어놓으니까 이게 목이 아프죠. 사실 이거 사실 잘못 생각을 하면 엉뚱한 생각도 하고, 그쵸? 또 인터넷 들어가 보면 뭐 엄청나죠, 이 지식이. 그쵸? 그래서 뭐 의사보다 더 똑똑하죠. 의사분들도 그렇죠. 뭐 와서 이런 증상 저런 증상 뭐 막 얘기하면서, 그쵸? 그렇죠. 자기 일은 전문가보다 더 열정이 있죠. 자기가 몸이 아프거나 뭔가 소송이 생기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미친 듯이 팝니다. 엄청난 자료, 그쵸? 다 보유하고 있어요. 전문가보다 자료는 더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지 제대로 판단하는지는 또 전문가를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지금 파산이잖아요. 파산 변호사의 채무진단의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유하는 겁니다. 사실은 똑같지는 않지만 변호사한테 오죠. 상담받으러 오셔야 됩니다. 전화 상담이든 뭐든 옵니다. 그럼 나이를 묻습니다. 62세 남자인지 여자인지, 직업 묻습니다. 가정주부인지, 일용노동자인지, 퇴직자인지, 은퇴자인지, 그 다음에 현재 소득을 묻습니다. 일용직 소득인지, 정규직 소득인지, 연금 소득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규모를 파악하죠. 원인도 파악을 해요.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재량 면책을 하니까요. 또 뭐 도박을 했더라도 마찬가지고. 부채 규모가 중요하죠. 60세 때 5천, 60세 때 3천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소득이랑 이게 충분하면 갚겠지만 소득이 없으면은 결국 파산 가능하죠. 근데 이 외에 파산법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부인권, 뭐 편파행위, 은닉, 그쵸? 제가 요즘 케이스 강의를 하려고 뭐 부인 은닉, 그쵸?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부인권, 편파행위, 뭐 포기 사례, 뭐 계속 나불나불 떠드는데 일반인 잘 모르죠. 그래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어떤 판단을 하냐? 기본적 처방을 하죠. 당신은 아직 파산 면책 불가능해요. 30세에 사지 멀쩡한 친구가 1,000만원 갖고 왔어요. 진짜 이거는 아무리 요즘 판사들이 뭐 사지 멀쩡하고 이런 얘기 안 한다 그러지만, 그쵸? 그 다음에 뭐 취업 후 상한 특별 학자금이라고 있어요. 그런 건 면책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파산 면책으로 잘못 안 내줬다는 오진 사례죠. 그쵸? 정확하게 파산 면책이 되는지, 이거는 좀 개인회생으로 가야 될 건지, 애매한 건 있습니다. 항상. 근데 기본적인 건 나오죠. 파산 면책 안 내주고, 개인회생 안 내주고, 일반회생을 하셔야 돼요. 채무가 5억 넘으면. 그 다음에 뭐 신용회복 워크아웃
게스트로 갈 수 있으면 일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심층 진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 뭐냐면은 제가 늘 카페에다가 떠드는 거 14종, 우리가 이제 14종, 예전에 29종이었죠. 그전에 39종입니다. 지방은 50종도 넘어요. 채무자, 배우자, 자녀, 부모의 모든 재산 및 변동 내역, 상속, 은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서 이걸 내라는 겁니다. 뭐 괜히 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외에 기타 서류가 있습니다. 뭐 일종의 MRI처럼 비싼 장비는 아니고 좀 더 심층적으로, 채무자들은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알 수 있는 페이인포, 임대차 등록 신청서, 상속 일괄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라 그러죠. 변호사 특유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구글링도 해보고 비포 앤 애프터, 다음, 지도, 그쵸? 막 들어가요. 여러가지 어떤 뭐 질문 기법도 있고요. 노하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경험이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이거는 개인 파산, 이건 개인회생, 그쵸? 이게 내 외과적 수술이 결국 파산 면책이죠. 다시 살아나려면 뭐예요? 수술을 해야죠. 그쵸? 그 암균을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수술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 파산했는데 면책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일종의 뭐 그게 변호사나 전문가가 오진을 내려서 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오판하는 경우도 있죠. 그냥 전문가 얘기를 안 듣고. 하여튼 오진이든 오판이든 심층서류를 보지 않고 신청하면은 나중에 오판, 오진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 면책 들어왔다가 면책을 못 받고 수술 실패하는 거죠. 뭐 죽진 않겠지만, 그쵸? 면책 못 받잖아요. 그쵸? 의술은 잘못 까딱하면 사람이 죽죠. 이건 아주 진짜 치명적이잖아요. 근데 파산 면책은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면책을 못 받을 뿐이지. 근데 그게 또 죽는 것보다 더 고통일 수도 있죠. 그쵸? 빚을 10억, 20억인데 저 남은 삶이, 그쵸? 평화롭지 않잖아요. 특징, 진단 장비를 변호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펜대 하나 하고 메모지만 딱 있어요. 그 다음에 법전, 그쵸? 이것만 갖고 있어요. 채무자 개인이 직접 공공기관 내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다 발급받아야 됩니다. 14종 같은 거 보면 어디 발급받아야 된다는 거 오른쪽에 친절하게 나오죠. 세무서, 구청, 뭐 시청, 동사무소, 그쵸? 뭐 뭐 생명보험협회 다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다 발로 뛰든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 이용해서 발급받아야 돼. 발급받은 걸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는 자가진단은 가능해요. 여기도 이제 인터넷에 서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면책 불허가 사유, 그쵸? 자기가 혼자 막 끼워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야 돼요. 결국은 변호사나 사무장, 그쵸? 변호사 직접 해본 변호사한테 와서 정확한, 그렇게 해도 나중에 오진이 나와서, 그쵸? 멱살 잡히잖아요. 잘못하면. 그 정도로. 또 전문가는 뭐냐면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면 이거 소송당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고 비싸게 받잖아요. 그게 다 책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싼 게 비떡. 싸면은 그냥 뭐 대충 해주고 뭐 책임 없잖아요. 그쵸? 그냥 막 해주고 뭐 응? 나중에 어떻게 되려고요. 그쵸? 그래서 정확하게 합리적인, 어제 제가 비용 얘기했죠? 비용도 200짜리가 있고 300짜리가 있고 500짜리가 있고 1000짜리가 있어요. 수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심장 스텐트 같은 거는 뭐 간단하게 하잖아요. 그쵸? 암 수술 같은 거 비싸고 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비교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병은 본인이 가장 잘 알더라도 결국 전문가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게 수많은 임상실험, 그쵸? 외과 의사는 수술이죠. 내과는 뭐 뭔지 모르지만 외과 의사는 수술하잖아요. 성형수술 1000건, 2000건, 3000건 하면서 나중에 명의가 되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케이스 100개, 200개, 1000개, 2000개, 3000개, 그쵸? 3000개를 다룬 파산 변호사가 뭐 완벽하진 않죠. 그래도
그 수많은 사례를 경험을 해서 거기서 희노애락, 어떤 사람 면책되고 어떤 사람 불허가시키고 어떤 사람 재량 면책하고 어떤 건 한가하고 어떤 건 한가 안 하고, 그쵸? 수많은 고민이 녹아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케이스를 지금 제가 해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도 같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고, 이게 전문가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으니까, 파산은 일단은 상담을 와서 정확하게 받아보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전화 상담이라도 해서, 그렇죠? 뭐 인터넷 답글 댓글 잘 안 돼요. 그걸로 상담은 무리입니다. 그런 걸로는. 네,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그렇죠? 응원이나 하는 거죠. 그쵸? 그걸로 뭐 이렇게 문답식으로는 잘 안 돼요. 직접 대화를 통해서나 아니면 대면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